이른 새벽 서울 외곽의 공사장.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골목 사이로 낡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선다. 트럭 짐칸에는 낡은 공구함 그리고 구부러진 철근이 얹혀 있었다. 그 운전석엔 70에 가까운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인철. 사람들은 그를 인철이 아저씨라 불렀다. 그는 항상 남들보다 1시간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작업복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손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늘 잔잔한 미소가 있었다. 누가 보든 그는 그저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새벽 5시 반, 인철은 공사장 앞에서 붕어빵을 사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일 많겠지? 붕어빵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인철 씨는 매일 이 시간에 와. 나보다 부지런해. 인철은 웃으며 봉지를 흔들었다.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덜 허전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의 손끝엔 오랜 세월이 새겨놓은 비밀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일꾼이 아니었다. 한때 수천 명을 고용했던 기업의 대표, 대한민국 중공업계를 움직이던 이름 없는 설계자였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다른 일꾼들이 하나둘씩 공사장으로 들어왔다. 젊은 인부들이 그를 보고 말했다. 저 아저씨는 진짜 대단해. 쉬지도 않으시잖아. 근데 너무 고지식하셔. 일 조금만 빨리 하라 하면 화부터 내. 인철은 그런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삽을 들고 콘크리트를 다졌고 바람이 불면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 끝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의 현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의 땀으로 세워질 겁니다.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그의 가슴 속에서 살아 있었다. 비록 회사도 가족도 세월 속에 흩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의 땀을 믿고 있었다. 점심시간 현장 식당. 인철은 혼자 도시락을 꺼냈다. 고작 김치와 계란 후라이 한 장. 옆자리에서 젊은 인부 둘이 그를 흘끗 바라봤다. 저 아저씨 진짜 별나. 맨날 저 도시락이야. 돈이 없나 봐. 밥 사 먹을 돈도 아끼나 봐. 그 말에 인철은 조용히 웃었다. 그의 마음속엔 한 문장이 떠올랐다.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지 않는다. 지킨 걸로 기억된다. 그의 도시락통은 낡았지만 반짝였다. 매일 닦고 또 닦아서 반사된 햇빛이 식탁을 비췄다. 그 빛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퇴근 후 그는 공사장 옆 허름한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방 안엔 작은 전등, 낡은 라디오, 그리고 먼지 쌓인 노트 한 권. 그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사람답게 살자. 그 문장은 그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남기는 다짐이었다. 라디오에선 익숙한 뉴스가 흘렀다. 오늘도 재벌가 2세들의 횡령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껐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가진 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지. 그의 방 암벽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한 중년 남자가 양복을 입고 여러 임직원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바로 그였다. 그땐 이름 앞에 대표이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울림을 가진다는 걸 알았다. 밤이 깊어졌다. 창밖엔 공사장의 보안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내일도 오늘처럼 사람답게 살자.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날 하루도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때 회장이었던 노인은 다시 평범한 일꾼의 하루를 이어갔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이 조용한 일상을 오래 두지 않았다. 그의 과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공사장엔 평소보다 이른 소란이 일었다. 새 현장 소장이 부임한 날이었다. 자, 다들 정신 차립시다. 이번 현장은 기간이 짧아요. 시간당 생산이 생명입니다. 그의 말투엔 냉기가 섞여 있었다. 젊은 소장은 작업복을 깔끔히 차려입었고 손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일꾼들의 명단을 훑으며 말했다. 박인철 씨, 연세가 좀 있으신데 체력 괜찮으시겠어요? 주변에서 킥킥 웃음이 났다. 인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아직 삽은 들 수 있어요. 소장은 비아냥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럼 보여주세요. 오늘 얼마나 하시는지 보죠. 그날 인철은 누구보다 성실히 움직였다. 비가 내려도 멈추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았다. 젊은 인부들이 속닥거렸다. 저 양반 진짜 미쳤다. 나이 70이 다 돼서 저게 가능하냐? 그러게. 괜히 열심히 하면 우리만 힘들다니까.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삽을 들고 묵묵히 흙을 옮기며 말했다. 힘든 건 괜찮아. 대신 오늘 하루는 사람답게 살자. 며칠 후 한 청년이 현장에 들어왔다. 이름은 진우. 현장 막내로 인철보다 40살은 어렸다. 처음엔 인철을 우습게 봤다. 할아버지, 삽은 좀 놓으세요. 저희가 합니다. 인철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몸이 기억하는 일이니까. 진우는 눈을 흘겼다. 그 나이에 뭐가 기억나요? 그냥 쉬세요. 인철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조용히 흙을 다지며 말했다. 일이라는 건 몸보다 마음이 하는 거야. 며칠 뒤 진우가 실수를 했다. 철근을 잘못 세워 구조물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소장은 화를 냈다. 이게 뭐야? 다시 하라니까. 진우는 얼어붙었다. 그때 인철이 나섰다. 소장님, 제가 같이 바로잡겠습니다. 박 씨, 괜찮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습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인철은 비에 젖은 손으로 철근을 붙잡았다. 진우가 옆에서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아저씨, 손 다치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런 날도 있어야 손이 일할 맛을 알지. 비는 그칠 줄 몰랐다. 그러나 두 사람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작업이 끝나자 구조물은 단단히 서 있었다.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다 돌아섰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아까 정말 고마웠어요. 인철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단 말은 나중에 해요. 진짜 힘든 일 끝내고 나면 그때. 며칠 뒤 진우는 공사장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혼잣말을 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는 몰랐다. 그가 존경하게 될 그 노인이 세상이 잊은 이름이라는 걸. 그날 저녁 소장이 불러 모았다. 내일 VIP 방문이 있습니다. 공사장 정리 잘하세요. 모두 분주히 움직였다. 인철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흙먼지를 닦았다. 그의 손끝이 마치 누군가의 얼굴을 닦듯 부드러웠다. 진우가 물었다. 아저씨, 왜 그렇게 꼼꼼히 닦아요? 이 바닥도 누군가의 길이잖아. 길은 깨끗해야 해. 그 한마디가 진우의 마음을 울렸다. 다음 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소장은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이쪽은 구조보강구역입니다. 그 순간 인철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앞서 걷던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다. 그는 예전에 함께 회사를 일궜던 후배.
지금은 거대 기업의 CEO가 된 김도현이었다. 도현은 눈길을 돌리다 인철과 마주쳤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장은 눈치채지 못한 채 설명을 이어갔다. 방문이 끝난 뒤 도현은 몰래 현장 구석으로 걸어왔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인철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런 이름은 버린 지 오래야. 왜 이렇게 사세요? 그때 회사가 무너진 뒤 다들. 내가 만든 회사는 내가 무너뜨렸어. 책임져야지.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사람들 모르게 일꾼이라니. 인철은 조용히 말했다. 일은 부끄럽지 않아. 부끄러운 건 일 없이 사는 마음이야.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서는 인철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날 밤 진우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회장님? 설마 저분이 진짜? 하지만 인철은 다음 날도 변함없이 현장에 나왔다. 그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도 달라지지 않았다. 진우는 그를 보며 혼잣말했다. 저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며칠 후 현장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누구도 인철을 대놓고 부르지 않았고 그를 향한 시선에는 묘한 경계가 섞여 있었다. 진우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라디오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정말 그분이 회장이었을까? 다음 날 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현장 인부들을 모았다. 자, 내일은 본사 관계자들이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영상 촬영도 있을 겁니다. 그는 인철 쪽을 힐끗 쳐다봤다. 박인철 씨, 그날은 잠깐 현장 뒤편에서 정리만 해주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화면에는 좀 그렇잖아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인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장은 아무렇지 않게 회의를 마쳤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진우는 조용히 인철의 방 앞을 찾았다.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아. 원래 사람은 자기 몸만큼만 보이게 돼 있지.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그 회장님이라는 말 사실이에요? 인철은 조용히 웃었다.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지. 명함 하나 달라졌다고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럼 정말? 그래. 한때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일꾼이야.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설계도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내가 30년 전에 직접 그린 도면이야. 그땐 밤새 이런 걸 그리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길 바랐지. 진우는 도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왜 여기 계세요?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땐 너무 큰 걸 가졌어. 그리고 그걸 지키려다 사람을 잃었지. 그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깃들어 있었다.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었지만 한번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울 수 없더라. 다음 날 본사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촬영팀이 드론을 띄우고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들 중 한 명이 인철을 보며 속삭였다. 저분이 그 회장님이라던데? 설마 그냥 늙은 인부잖아. 아니래. 김도현 사장이 직접 찾아왔다잖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누군가는 존경의 눈으로, 누군가는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점심시간 도연이 다시 현장에 나타났다. 이번엔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다. 박 회장님. 그 한마디에 현장은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인철에게 쏠렸다. 인철은 조용히 삽을 내려놓았다. 도연아, 여긴 회장이 설 자리 아니야.
그래도 제가 이대로는 못 봅니다. 괜찮다. 나는 이미 선택했어. 그는 인부들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은 내 이름보다 내 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 손으로 짓고, 이 손으로 닫고, 그게 내 마지막 일이라면 충분하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쳤다. 그날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전 박인철 회장이 일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휴게실의 모든 인부들이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소장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인생이란 게. 진우는 화면 속 인철의 사진을 바라봤다. 기계 앞에서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웃는 모습.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분은 진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날 밤 인철은 현장을 떠났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의 낡은 트럭은 조용히 공사장을 벗어났다. 그가 떠난 다음 날 공사장에 작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진우가 그것을 읽었다. 진우야, 세상은 가진 걸로 평가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지켜온 것으로 남는다. 너는 내 자리에서 사람답게 살아라. 그 한 줄에 진우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며칠 뒤 대기업 본사 건물 앞 김도연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말했다. 저는 박인철 회장님께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분은 회장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리더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인철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이름을 버리고 다른 공사장으로 향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어느 날 진우가 그를 찾아 떠났다. 수도권 외곽의 한 오래된 현장. 그곳에서 그는 다시 삽을 들고 있었다. 진우가 조용히 다가갔다. 아저씨, 왜 여기에? 인철은 웃었다. 사람은 자기가 쉴 곳을 스스로 찾아야 하잖아. 회장님, 세상이 이제 알아요.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그는 하늘을 바라봤다. 나는 이미 돌아왔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시 돌아왔다. 그 사이 진우는 젊은 인부에서 현장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맡은 첫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박인철 기념복지관 건립이었다. 현장 한켠에는 인철이 남긴 말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손으로 짓고 마음으로 세워라.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진우의 마음은 뭉클했다. 그는 여전히 인철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진우야, 일은 몸으로 하지만 세상은 마음으로 짓는 거야. 복지관 개관식이 열리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김도연 사장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 건물은 한 사람의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이름이 잊혀져도 그분의 마음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단상 옆에는 인철의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작업복을 입고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삽이 들려 있었다. 진우는 행사장을 빠져나와 뒷마당으로 향했다. 거기엔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잎사귀가 노랗게 물든 나무 아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저씨, 이 나무 기억나세요? 그날 저한테 말했죠. 감나무는 천천히 자라야 단맛이 난다. 이 나무 벌써 열매 맺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햇빛이 반짝였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제가 그 단맛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현장 숙소에서 낡은 공책을 펼쳤다.
거기엔 인철이 남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돈을 버는 일, 또 하나는 마음을 남기는 일. 진우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들어 아래에 덧붙였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일을 하겠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대 떠난 그 길에 바람만 남아. 그 멜로디는 인철이 늘 흥얼거리던 노래였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아저씨, 잘 계시죠? 한편 김도연은 그날 밤 혼자 회사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오래된 액자를 꺼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 인철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 세상을 빨리 가르치려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그는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올려두었다. 당신이 남긴 길, 이제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공사장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인철의 손길 같았다. 며칠 뒤 진우는 우연히 들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노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발견했다. 박인철, 사람의 길을 걷다 가니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저씨,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바람이 불고 감잎 하나가 그의 어깨 위에 떨어졌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이 감잎은 답장인가 봐요. 그날 저녁 복지관 앞엔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그곳에서 무료로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진우가 주방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며 말했다. 밥은 따뜻하게, 말은 부드럽게. 그게 아저씨가 가르쳐 준 일이야. 한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분은요,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 분이죠. 밤이 깊었다. 복지관 불빛이 감나무 잎 사이로 새어나왔다. 진우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당신이 지은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거예요. 그 순간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 빛은 잠시 머물렀다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쉬세요, 아저씨.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도시의 풍경은 변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한 이름이 잔잔히 남아 있었다. 박인철. 그 이름은 어느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사람의 길을 뜻하는 말이 되어 있었다. 복지관은 지역의 상징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밥을 먹고 웃고 청년들은 그곳에서 다시 꿈을 꾸었다. 입구 벽면엔 커다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람의 손은 일을 짓고 사람의 마음은 세상을 짓는다. 그 문장을 지나칠 때마다 누군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름 없는 별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다. 저 별이 인철 아저씨래. 진우는 여전히 복지관에 있었다. 그는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 있었다. 회장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다. 진우는 잠시 미소 지었다. 그분은 회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일꾼이셨어. 일꾼이 회장이었다고요?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반대야. 회장이 일꾼처럼 살았다는 거지. 학생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진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도 진짜 분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으셨던 거야. 그날 저녁 진우는 복지관 뒤편 감나무 아래 앉았다. 가을바람이 불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저씨,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당신이 왜 그 길을 걸었는지, 왜 삽을 놓지 않았는지. 나뭇잎이 떨어져
그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웃었다. 이제 저도 그 삽을 이어서 들겠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 손 안엔 한 사람의 철학이, 한 세대의 기억이,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박인철의 삶은 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제목은 사람의 길. 화면 속에는 낡은 트럭, 작업복을 입은 노인의 뒷모습, 그리고 복지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렀다. 진우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깔렸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길은 누구보다 찬란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다. 사람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닫고 누군가는 그 길을 걷는다. 그날 밤 복지관 불이 하나둘 꺼졌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며 속삭였다. 아저씨,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의 말에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다. 감잎 하나가 공중에서 빙글 돌더니 복지관 현관 앞에 내려앉았다. 그는 그 잎을 주워 손에 쥐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그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여전히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 듯이. 그는 회장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일꾼이었다. 그는 부자였지만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길은 남았다. 그 길 위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다시 사람답게 살아간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하고 함께 들어주세요. 그리고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이 따뜻한 길을 전해주세요.